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3월 한 주가 벌써 지나고 또 두 번째 주에 이르렀는데요.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부동산 투자 열심히 공부해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팍스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지난주 깜짝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봄날씨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봄 기운처럼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는 시점에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그것도 중급지나 저 끝에 머리가 아닌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지역의 그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1대1로 친절하게 상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 강경훈 소장과 함께 좀 주목해 볼 만한 투자 지역을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또 쉽사리 찾지 못하는 그 투자처입니다. 1억이나 2억 내외의 이 소액으로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 투자처에 대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지금부터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할 내용은요. 1억 투자 금액 기준입니다. 1억 미만, 그리고 2억대 재개발 투자, 그리고 중급지에서 상급지로도 갈 수 있는 핵심 지역 세 곳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세 곳을 제가 한 주마다 한 곳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보시면 광진구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광진구고요. 광진구 자양 4동 신통기획 선정지인데요. 여기가 작년에 선정이 되고 평당 1억이 갈 것이다 했을 때 제가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1억을 넘을 것 같습니다. 49층에 3,000세대 그런 규모고요. 이 청담동을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금 강남에서 가격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빌라를 투자하셔서 이렇게 49층 아파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 재개발 투자의 핵심적인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억 미만으로도 아직 투자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까 오늘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성비 투자 핵심 지역 제가 세 곳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시작할 광진구랑 그리고 또 두 번째 마포구, 그리고 세 번째는 강동구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계속 오르는데요. 강남은 어떤 핵심 지역은 또 평당 2억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가장 핫한 트렌드가 되는 지역이 반포와 압구정이 있고요. 또 요즘에 잠실이 있습니다. 잠실이 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다 해제가 되면서 정말로 핫한 지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남과 성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의 공통점은 이 한강변과 초고층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굉장히 가격이 오르는데 이 두 개가 조합이 된다. 한강변에 초고층까지 된다면 1억에서 2억까지도 평당 분양가가 가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3월 6일 기준으로 매매 가격 변동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송파가 지금 잠실 5단지 70층 발표로 인해서 굉장히 핫해졌고요. 이런 5구역이죠. 제가 최신 트렌드라고 말씀드리는 지역이 이 5군데 중에 제가 3곳을 엄선을 했는데요. 요 마포랑 광진 그리고 강동 이 지역을 보면 이렇게 5지역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도 꾸준히 따라갈 수 있는 지역을 제가 그래서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 광진구인데요. 광진구는 이 중랑구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70년대에
중랑구랑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서울시가 70년대에서 80년대 굉장히 왕성하게 할 때 그때 이렇게 주거단지로 가로정비구역을 양호하게 주거단지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립과 단독 위주의 주거단지로 성장을 했다. 이 당시에 서초, 강남, 송파 같은 지역은 토지구획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같이 조성을 했는데요. 이 광진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 위주의 주거단지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광진구의 현재는요. 광진구 저층 주택 비율이 무려 60%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평균 38%입니다. 어떤 구든 평균을 나눴을 때 38%인데요. 광진구는 1, 2, 3등 거의 비슷한 수치죠. 그리고 1등이 종로구인데요. 종로구 하면 사대문안 찐서울입니다. 찐서울의 저층주거지 비율과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층 주거 지역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지금 개발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도를 보시면 이 광장동 쪽이랑 워커힐 쪽 이쪽은 아파트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대규모 개발이거나 아파트인데요. 이쪽은 아파트가 양호하게 많이 세워졌고 자양동 쪽으로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이 1동 그리고 이 구이 2동 그리고 중곡동 이쪽 그리고 군자동 이쪽은요. 시각적으로 보셔도 거의 다 주황색이죠. 5층 이하 주거지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빌라만 생기고 과거에는 계속 문제가 되고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광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으로 이쪽은 개발이 지금 억대로 굉장히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이 위쪽은 슬럼화가 돼가고 있다. 이거를 광진구가 굉장히 문제를 인식을 하면서 지금 대규모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도 워커힐에서부터 2호선 라인 밑으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보시면 워커힐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광장 극동 그리고 삼성 1차도 같이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포제스 한강이 분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일반 분양가로 1억이 넘는 정말 서프라이징한 그런 가격으로 거의 다 완판을 했는데요. 굉장히 광진구에서 충격을 주고 강남에서도 일반 분양가로 충격을 먹은 정도로 지금 한강변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 현대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구의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지금 여기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입주를 하게 될 건데요. 여기는 특히 광진구청도 일로 옮기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양 1동과 2동 쪽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금 왁자지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빌라 가격도 한 벌써 투룸 기준으로 6억, 7억 이렇게 넘고 있고요. 그리고 자양 3동도 신속통합기획이 있고요. 단독주택 재건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화면에 자양 4동 신통기획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000가구 가량 이제 들어서고요. 34평이 한 35억 이상은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광진구의 지금 문제는 이 구이동 위쪽에 구이 1동과 또 중곡역 이쪽에 사진으로 보셔도 거의 다 저층 주거지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한번 삭제를 해보면요. 이렇게 봤을 때 다 밑으로만 지금 계속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위쪽으로는 거의 지금 무주공산이다. 지금 거의 그냥 먼저 누가 추진하면 바로 불이 붙겠지만 아직은 스타트가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수직으로 봤을 때 이 광장동과 이쪽 자양까지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는
뭐 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쪽 구이 그리고 여기를 노후도로 보면요. 30년 이상과 20년은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육안으로 그냥 보셔도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거의 70% 이상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면 모아타운을 한 지역에서 추진을 할 때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가능 지역인데요. 여기는 그냥 이 블록 단위가 이 지역 단위가 70%로 다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한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후도가 20년 이상 된 게 70% 이상이 되고 개발도 계속 남쪽 위주의 한강변만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문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인 김경호 구청장이 한 2년 전에 광진구 전체에 이 관리 용역을 맡겨서 광진구 전체를 분석을 하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 2일 날 저층주거지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해서 그 전에 1년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수립을 한 다음에 7월 2일 날 작년에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이 저층주거지 여기가 빨간색이 저층주거지인데요. 여기 기본 계획을 구청에서 미리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거를 주민들에게 발표를 했고요. 요 저층주거지 관리 방안은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파일로도 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지역마다 다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는 광진 2040 광진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서울 2040 기본 계획 발표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구청에서 아예 개발 계획을 다 미리 수립했다. 보통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먼저 자기 바운더리를 조사하고 기초 계획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제안을 하는 게 보통인데요. 광진구는 광진구 전체를 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추진에 굉장히 적극적인 광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날 또 광진구청에서 4대 축 그리고 4대 권역이라는 테마로 이 광진 2040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요. 4대 축, 4대 권역이 여기 보시면 일단 이 광진구 전체를요.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중곡 권역, 그리고 화양, 분자 권역, 그리고 자양 권역, 그리고 구이, 광장 권역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리고 축이 또 중요합니다. 이 산업 지원축 4개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축, 그리고 창조 문화축, 그리고 청년 첨단 혁신 축인데요. 동서로 2개의 축이 있고 남북으로 2개의 축을 계획을 해서 구청 차원에서 광진구를 좀 통일성 있게 개발을 시키자. 그래서 이 가운데 기준으로 남쪽만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도 굉장히 개발 계획을 많이 수립을 했다.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알고 투자를 할 때 오픈북처럼 교과서를 보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4대 축, 4대 권역을 발표했고요. 또 첨단 복합 단지 개발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자양 1촉진지구 그 지점에 여기가 보시면 구의역입니다. 구의역이 있고요. 이 촉진지역에 요즘에 서울시 트렌드에 맞게 직주락이라고 하는 이 한 블록 안에 직장과 주거와 그리고 또 오락시설까지 다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거를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구현해낸 곳이 바로 첨단 복합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진구청을 가보시면 굉장히 또 열악하고 좁고 그렇지만 광진구청이 일로 청사가 옮겨지고요. 또 앞에
쿠팡 본사가 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그리고 이스트폴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주가 완성이 되고 이 앞에 상업시설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이 직주락을 복합을 해서 상업시설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서울시장의 그런 목표가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복합단지로 직주락에 맞게 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안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구의역 밑으로 개발을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양구 존치관리구역은 네, 또 서울 우편 집중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고요. 자양 5 재촉 지역도 지금 다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전체가 정말로 다 완료가 됐을 때는 이쪽은 당연히 광진구의 중심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 반면에 구의역이 여기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저층주거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구다. 여기가 구의 1동입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시면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 노후도는 30년 이상, 20년, 30년 이상 70%가 넘어가 있다. 이거를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는 직주락 그리고 보행 일상권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블록 단위로 공원 따로, 뭐 주거지역 따로, 그리고 뭐 일거리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한 블럭에 공원도 들어가 있고 일자리도 있고 뭐 상업시설도 있고 이거를 추구하는 게 오세훈 시장의 도시계획의 최근 도시계획의 트렌드는 직주락을 한 공간에 넣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서울시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기본계획 전체가 이렇게 바뀔 예정이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첨단 복합 단지는 직주락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첨단 업무단지가 이쪽으로 되고 광진의 메인 핵심이 될 계획인데요. 자, 이렇게까지는 뭐 개발이 굉장히 왕성하다고 했으니까 오늘 저희가 1억 미만의 투자를 할 지역은 이 구의 지역생활권과 중곡생활지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지역생활권 그리고 중곡 지역생활권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구의 지역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이 광장동 이쪽으로는요. 노후도가 20년에서 40년 사이 그리고 구의 2동이죠. 2동도 20년에서 40년 노후도가 높다. 그랬는데 이 직주락 근처 바로 구의 1동 이쪽은요. 30년에서 40년 된 건물이 혼재돼 있다. 노후도가 더 높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개발이 되고 동서울터미널 또 현대화가 추진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가운데 다 고가로 형성이 될 예정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요. 구의 1동은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봐야 될 투자처다. 그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의 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자면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아까 2040 광진 플랜은 4개의 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4개의 축 중에 이쪽 구의 지역 생활권에 3개의 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호대로 산업 지원 축 그리고 창조 문화 축 그리고 첨단 산업 축 이 3개가 포함이 돼 있고요. 제가 중요시하는 구의 1동 내에 여기서 2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텐데요. 자, 광나루로 36길과 구의로 이 하늘색과 분홍색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강나루로 36길은 여기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구의로는 이 분홍색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가로 활성화 그리고 커뮤니티 가로 조성이다. 이거를 구청에서 미리 다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유도하겠냐. 모아타운과 연계하여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도 모아타운과 연계하여 도로를 개선하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블록 단위의 정비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도시 재생이라든지
뭐 필지별, 개별 계획이 아니라 블록 단위 정비를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포인트입니다. 915 이 중심으로 자, 일반형 블록 단위가 있고요. 그리고 더 고밀도형인 중심지역 블록 단위가 있는데요. 일반형 블록 단위는 중층형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7층에서 15층 정도로 형성이 될 거고요. 중심지형은 이거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게 기준이 어디다? 915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일반형으로 주택 정비가 될 것이고 좌측은 중심지형 블록 단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밑에 아까 직주락 첨단 복합단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구의역 한번 걸어가 보시면 한 5분 정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이쪽에 지금 1억대의 투자가 가능하다. 그것도 준신축으로 이런 물건을 잡아 놓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크게 나중에 자본에 크게 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보면요. 여기가 지금 총알 모양으로 이렇게 구의 1동이 생겼는데요. 광진구에서 요 그대로 여기를 기초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저는 이런 구를 처음 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답을 다 공개하는 겁니다. 여기 복합 직주락이 생기면요. 광진구청은 A1구역에서부터 A18구역까지 다 기초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빠르게 추진 가능하다. 물론 이제 동의가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나머지는요. 추진 가능 구역으로 기초조사를 다 주민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A2든 A5든 A8이든 여러분들이 이거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추진만 하시면 바로 요 밑에 블록과 같이 한 2, 3억 이상은 바로 올라가도 이상한 지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곡 지역 생활권입니다. 중곡 지역 생활권은요.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 중곡역과 군자역 그리고 아차산역 이 세 군데인데요. 세 군데 이 중곡 지역 생활권도 이 역 중심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구청에서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곡역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군자역 지구 단위 계획, 아차산역 지구 단위 계획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은 뭐 굉장히 뭐 내용도 많고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기지정해놓고 완료가 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틈바구니를 파고들고 1억대 투자로 해놓으시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곡 보건복지 행정타운인데요. 이 중곡역 앞에 제가 과거 2001년 이때도 개발 행위를 많이 중곡역에서 했는데요. 그때 과거에 중곡역과 정신병원이 있었을 때랑 지금 정신병원이 정신건강 그리고 보건복지 행정타운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지금 정말 중곡역 앞에 가보시면 이 지구 단위의 힘과 구청에서 앞장서서 개발한다는 그런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중곡 지역 생활권을 보시면요. 아까 구의 지역 생활권과 마찬가지로 이 축이 여기도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로 상업중심 축이 있고 동일로 혁신 그리고 산업지원축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동부간선 지하화가 이제 추진이 되는데요. 동부간선 지하화도 군자 IC가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차로도 앞으로는 강남 15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 이 김고랑천도 여기서 서울시에서 이 지류 개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서울시가 굉장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주변에 다 아파트 개발하고 천을 복개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에 그래서 요 지역에 신통기획이 2월 27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진구에서는 이렇게 블록을 또 다 나눠놨다. 친절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 A5구역이 2월 27일 얼마 전이죠.
그래서 신통기획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서 네, 굉장히 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김고랑 천을 복귀하면서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쪽 지역 앞으로 다 개발되겠죠. 서울시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데 구청에서는 친절하게 블록도 다 나눠놨다는 점, 그리고 중공역을 투자하실 때는 지구 단위 계획 내에 준주거 종상향이 이미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찝어서 들어가시면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수요 예측을 또 하셔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가 빌라의 신축 빌라의 서울시 다세대 인허가량입니다. 이게 호수인데요. 제가 2011년부터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3만 가구를 평균이라고 봤을 때, 자,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전세 사기 이후로 지금 거의 2023년과 2024년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 엄청나게 지금 줄었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또 인허가량을 봤더니 306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5천 개 넘기는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큰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그랬을 때 빌라 공급의 멸종의 시대가 오면서 전무후무한 현상인데요. 자, 이게 준신축, 지금 왜 별로 이게 사회 현상이 되지 않냐면 2020년에서 2021년, 2022년 요때 지어진 건물들이 빌라들이 아직 전세 사기 이후에 빌라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아직 팔리지 않고 이렇게 이게 정체돼 있다 보니까 아직 문제가 안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신축 한 3년 된 거 미분양 빌라를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시면 굉장히 앞으로 수익이 잘 난다. 이거가 소진되면 앞으로 3억짜리가 5억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예정지 투자의 핵심 내용인데요. 분양가 2억 후반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구이 1동이랑 중곡동에서 분양가 2억 후반에서 3억대 초반, 그리고 갭 투자 1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준공 3년 이내 신축이나 마찬가지고요. 미분양 소진 전 선점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동의서 걷기 시작하면 워낙 지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집값 1억이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그렇게 기본계획 바탕으로 투자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오늘은 광진구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는 또 마포구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